안녕하십니까. 호텔 서비스론을 같이 공부하게 될 조원석 교수입니다. 호텔 서비스론은 호텔에서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는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또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고객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배우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의 목표는 호텔 산업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서비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비스 성공 사례에 대한 이해, 이렇게 수업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교재는 고객 서비스 실무, 백산 출판사에서 나온 고객 서비스 실무라는 책을 가지고 할 거고, 박혜정 교수님이 저술하신 책을 가지고 할 겁니다. 물론 수업은 그 책을 요약한 PPT로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은 수업 목표에 따라서 어떤 역량을 함량하기를 목표로 하는 교과목이 하면 세 가지의 역량을 함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서비스 마인드고, 두 번째 문제인식, 세 번째 공동체 섬김의 역량을 함량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과연 이 교과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냐. 마찬가지죠. 서비스 관리의 이해, 서비스 경영의 이해, 호텔 산업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고, 대부분 다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1시간은 사이버, 2시간은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룰 것이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루어서 여러분들이 함량하고 있는 역량 80%를 판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출석 점수는 20%를 할애를 해서 합의 100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학점, 여러분의 점수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량평가 80%는 어떻게 하느냐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 두 가지를 지면평가함으로써 여러분의 역량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5주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호텔에서 수행되는 서비스와 관련되어져서 같이 얘기하고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한번 쭉 주간 계획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부터 강의 토론 형태로 쭉 15주차까지 되어져 있는데, 1주차는 고객 서비스의 이해, 서비스의 개념과 정의, 과연 서비스는 무엇이냐 라는 걸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비스라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 서비스의 개념이 무엇이며, 이 서비스는 과연 죄화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에 대한 대답, 그러한 의문점에 대한 토론, 그러한 의문점에 대한 토론을 통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것이고,
2주차에는 과연 그렇다면 서비스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1주차에 우리가 서비스는 절대로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판매하는, 돈을 받고 판매하는 재화다라는 얘기를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런 재화라면 과연 일반적인 재화와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특성에 따라서 서비스의 품질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2주차에 할 겁니다. 3주차에는 고객은 어떤 데에다 돈을 쓰고 있는가? 고객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고객은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고민해 볼 겁니다.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은 과연 호텔을 방문하는 이유가 뭘 것인가? 호텔을 방문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알므로 인해서 서비스 종사원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주차에는 고객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고객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 여기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고객이 굉장히 많고 고객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객을 분류하고 그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 고객이 분류된 집중 고객, 초점 고객을 선별해서 그 고객에게 우리를 알리고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홍보하고 광고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반이 바로 고객의 심리를 알고 고객을 분류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주차에는 서비스맨의 역할과 역량. 우리는 과연 앞에서 서비스의 특성을 알았고 서비스의 정의를 알았고 고객의 마음을 알았다면 서비스맨의 역할, 우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종업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가? 라는 문제를 여기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만족. 고객이 만족해야 된다. 그럼 만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 여기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만족을 왜 공부를 하게 되냐면, 고객이 만족하게 되면 어떠한 행동 또는 어떠한 관념을 가지게 되느냐, 어떠한 태도를 가지게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면 과연 우리 호텔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성향을 보일 것인가 라는 문제고,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고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고객이 만족하면 우리 호텔의 좋은 태도와 우리 호텔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서 그거를 통해서 호텔은 더 좋은 마케팅 기회, 더 좋은 영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고객 만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종업원의 관계, 고객과 호텔에서 관계는,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또는 새로운 잠재 고객으로부터 신규 고객이 들어와서 우리 호텔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은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서비스라고 하면은 계속 좋고 좋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고객이 불만족하게 되면 고객은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하기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객이 현장에서 불평, 불만, 컴플레인, 클레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했을 때 그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7주차에는 배울 것입니다. 자, 8주차는 앞에서 고객 만족 얘기했는데 고객 만족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이며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8주차에는 고민을 하게 되고 이맘때쯤 우리는 중간고사를 치게 될 겁니다. 물론 지면 평가고 논술 및 약술 형태로 나타나는 그러한 시험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 만족에 있어서는 고객 만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을 경영을 잘해서 고객 만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비스맨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9주차에는 서비스맨의 이미지 메이킹, 서비스맨의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얘기할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얘기가 있고 어떤 중요한 자리에 내가 옷을 깔끔히 입고 간다 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9주자의 이미지 메이킹과 커뮤니케이션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말보다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표정, 자세, 말투,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고객에게 접근할 때,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때 우리는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말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것보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많은 경우 전화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그래서 전화 커뮤니케이션, 대화 기술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화 커뮤니케이션은 상대편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면적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복합되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전화 커뮤니케이션의 대화 기술을 우리는 충분히 숙지하고 배워서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를 오해하지 않도록 고객에게 우리의 서비스의 이미지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고객에게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학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1주차에는 전화 커뮤니케이션을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주차는 고객 서비스 응대의 기본 글로벌 서비스 응대. 자, 호텔 기업은 사실은 글로벌 기업이다. 일하는 사람도 일하는 경영도 글로벌이에요. 외국 기업이 관여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외국 사람 다국적인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하여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글로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외국어로 손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지만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를 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함으로 고객이 편안히 호텔에 묵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글로벌 서비스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서비스 응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조금 배우고
넘어가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주차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13주차는 서비스맨의 자세, 서비스 리더십 요건. 서비스맨은 과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님에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손님을 어떻게 리드해야 되는가, 또는 팀별로 움직이는, 팀별로 뭔가를 과업을 수행하는 호텔에서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가, 왜 그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13주차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14주차는 조직 문화의 이해, 서비스맨의 직업윤리,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호텔 조직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호텔은 일반적으로 제조업과 다른 조직 문화가 틀림없이 있으며 그 조직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내가 그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그 조직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조직에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직 문화를 이해하는 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서비스맨의 또 직업윤리, 나는 직업인으로서 어떠한 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서비스맨도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직업을 어떻게 가치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라는 직업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겠고, 15주차는 감정노동을 하는, 서비스맨은 감정노동을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만 하는 것인지, 모든 직업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직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나갑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는 개인의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적정선을 유지함으로써 호텔 현장에 와서 내가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호텔 측면에서도 봐서 종업원들이, 서비스맨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좋으며 그 스트레스 관리를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15주차에 얘기를 하게 되고, 15주차에서는 중간고사에 이어서 기말고사를 여기에서는 치게 됩니다. 제 시험은 보통의 경우 논술하라 보다는 약술하라 같은 문제가 많이 제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해야지 답을 잘 적을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적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듯 서비스에 대해서 15주 동안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서비스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서비스가 과연 무료냐 공짜냐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무료다 공짜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선술집에서 우리가 술을 한 잔씩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는 집, 서비스 마인드가 되어져 있는 집은 종업원이 계란말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것은 사장님의 서비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서비스를 과연 유료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 무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서비스는 무료다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굉장히 팽배해 있음을 인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맨으로 자라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서비스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무료다라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정당한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일반적인 재화, 일반적인 물건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져야 되며 동일하게 인식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서비스의 학습, 서비스의 공부는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서비스가 무료다, 공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서비스는 도저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이 이제 서비스는 뭐다? 돈을 받고 판매하는 재화다. 물건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서비스는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서비스를 봉사 라고 얘기하는데 서비스가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일반 재화와 같은 무형의 재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는 봉사다라고 해석하고 번역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지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비스는 과연 어떤 한국말로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정답을 찾지 못하고 서비스는 그냥 원어 그대로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그 의미가 잘 전달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비스는 언제부터 중요하게 되었냐? 비즈니스가 탄생하면서 또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서비스가 중요하게 여겨졌느냐? 그것은 아닐 겁니다. 과거로 회귀해서 돌아가면 서비스가 굉장히 천대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서비스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던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은 근대사회 또는 현대사회에 와서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서비스야말로 고객의 만족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부분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서비스가 돈을 받고 판매하는 재화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무형으로 제공되는 재화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15주 동안 공부하면서 많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비스란 과연 무엇이며 내가 서비스를 함량하기 위해서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지 하는가 라는 것을 개념화하고 정의를 내림으로 인해서 내가 서비스맨으로서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한번 여러분하고자 하고 15주 동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에서도 서비스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할 것이며 온라인 수업에서도 서비스의 중요성을 우리가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교과목을 수료하고 학점을 받은 이후에는 서비스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서비스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